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운동을 꼬박꼬박 챙겨야 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요, 박 교수님? 네, 운동은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 달리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름엔 뭐 바깥에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면 실내에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고 또 근력 운동이 있는데요. 예.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 강화하고 근육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여름이 되면 반팔 입고 이렇게 얇은 옷 입으니까 알통 보이려고 하고 가슴 운동 이렇게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요. 우리가 몸통하고 걷는 데 중에 하체 운동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특히 이제 자세 유지하고 걸을 때는 엉덩이, 허벅지, 앞에 무릎 피는 근육 또 종아리 근육이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3대 근육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앉았다 일어나고 걸어야 되는데 이 근육들이 약하면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후유 증상들이 오고요. 걷지 못해 생기는 뭐 합병증은 많고 또 중환자실에서 이렇게 회복이 될 때도 걷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요. 일반 병실로 올 때 뭐 내과적인 문제도 있지만 보행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보행 속도가 사망률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연구는 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걷는 게 아주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그런 운동들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제대로 약이 되게 걷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박 교수님 앞으로 네. 모시겠습니다. 황인선 씨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시고요. 우선 본인이 어떻게 걷는지를 잘 알 수가 없죠. 네. 알 수가 없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신발을 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신발을 보통 이제 바깥으로 먼저 닿거든요. 뒤꿈치가 닿고 바깥으로 또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 이동하면서 하기 때문에 네. 뒤꿈치가 이제 살짝 바깥으로 닳는데 이게 비대칭이 심하다든지 아니면 안쪽이 많이 닳았다든지 또 이제 뭐 그 다리를 끌고 걷는 분들은 신발 앞코가 이렇게 닿는 분들이 있어요. 오, 맞아, 예, 맞아. 그걸 갖다 이제 보고서 또 닳는 게 이제 비대칭적으로 오른쪽 왼쪽이 많이 다르면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요새는 동영상을 찍을 수가 있잖아요. 휴대전화로. 네. 그래서 그렇죠. 한번 보시면 자기가 똑바로 걷는 줄 알지만 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자세는 바른 자세가 위에서 정수리에서 누가 이렇게 딱 잡아당긴다고 생각하시고 턱은 뒷미시고 그리고 한 20-30m 앞에 보면서 구부정하지 않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보폭도 적당한 보폭으로 하는 게 좋은데요. 네. 한번 한번 제가 걸어보시겠어요? 걸어보겠습니다. 네. 자, 보통 그냥 저는 네. 이렇게 네. 걷는데. 보통 또 그렇게 걸으세요? 네. 이제 참하게 걷는데요. 진짜요? 네. 너무 천천히 사뿐사뿐 방송용 걷네요. 아니, 근데 같은데 원래 평소- 네. 그렇죠. 네. 그 자세는 좋고요. 네. 보통 이제 그보다 아마 빠르게 걸으시면 팔을 조금 더 흔들게 팔을 되시고. 조금 이렇게 흔들게. 그렇죠. 네. 어, 근데 보통 걸으라고 하면은 많은 힘차다. 분들이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건 이제 상태로 네. 나갈 때 이제 잘못 걸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걸으면 웃죠. 네. 사람들이. 이렇게 똑바로 어. 활기차게. 자세는 좋습니다. 그래서 배는 딱 집어넣으시고 배는? 예. 어깨. 구부정한 자세가 안 좋고 턱 당기고. 턱을 당기고. 적당하게. 근데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보폭을 약간 넓게 걸으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운동 효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네.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근데 평소에 계속 그렇게 하면 에너지 소모가 많아서 네. 어렵고요. 네.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고, 특히 이제 뭐 종아리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근육들이 약하면 네. 나중에 이제 후유 증상이 나타나죠. 그래서 네. 중요한 근육들은 근육 강화하고 네. 스트레칭 운동도 하고 그렇게 걸으시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종아리 근육을 갖다가 자기가 정상인지 약한지를 네. 알 수 있는 방법이 네. 체크하는 방법. 이 다리 근육은 사실 우리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네. 중력에 대항해서 뭐 계단을 오른다든지 네. 언덕도 올라야 되기 때문에 까치발이라고 해서 이제 뒤꿈치를 들고 네. 우리가 이렇게 걸을 수가 있으면 네. 뭐 정상적이고요. 더 한번 테스트를 제대로 한다 그러면 네. 한쪽 다리로 네. 까치발을 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한 세 번, 어. 네 번 이상. 근데 이제 넘어질 수가 있으니까 따라하신 분들 이런 고정물을 의자, 좀 이런 잡으시고 식으로. 하나, 둘, 오, 힘들어요. 셋. 생각보다 네, 근데 이게 안 되시면 네.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부분 정상분 하시면 되고요. 네. 또 정확하게 더 우리 파워를 측정한다 그러면 한쪽 네. 다리로 이렇게 뛸뛰기 뛰는-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움직여도 되는데 너무 많이 움직이시죠. 넘어지지 네, 않게. 네. 이것도 조심하셔야 넘어지지 돼요. 않게 이렇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측정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근력 상황을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이 종아리 근육을 좀 늘리는 방법 알 수 있을까요? 딱딱 스트레칭하는 거. 스트레칭을 그렇죠.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서 있는 경우가 네. 많아서 종아리 근육은 우리가 이제 서 있을 때 주로 이제 자세 잡아주기 위해서 쓰고요. 또 이제 뛰거나 딱 걸을 때 이제 순간적으로 힘을 주는 두 가지 오, 역할을 맞아요. 하는데 네. 이게 짧아져 있으면 근육이 잘 역할을 못 해요. 그래서 쉽게는 이제 쪼그리고 앉았을 때 쭉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좀 어려우면 네.
집에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게 책. 있죠. 네, 네. 옛날에는 이제 전화번호 책이라고 있었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언제적 전화번호를 20년 전에 보고 못 봤는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게 없어서. 없으면 집에. 이제 네. 잡지 같은 백과사전 뭐 이런 거. 잡지나. 네. 백과사전 봐야 되니까 네. 안 쓰는 다 오래된 네. 잡지 오래된 같은 거 몇 개 책들.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놓으시고요. 네. 이렇게 뒤꿈치는 대고 네. 앞에는 이렇게 올리고요. 뭘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아까 까치발처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건데요. 스트레칭이 돼요. 근데 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셔도 이게 늘리는 역할을 뒤에가 합니다. 당겨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와, 몸을 시원해. 앞으로 살짝 너무 뒤로 가면 다시 짧아지니까 똑바로 쓰시고요. 똑바로 쓰고. 이렇게 뭐 당겨주는구나. 심심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하면서. 왔다 갔다 하셔도 되고. 번갈아. 이렇게 스트레칭이. 네, 아. 스트레칭을 한 이 상태에서 한 1, 2분 서 있으면 됩니다. 뒤꿈치 종아리 근육은 네. 체중을 이용해서 늘리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게 손으로 하기는 어렵고. 너무 큰 근육이라서 어렵기 때문에 네. 자기 체중을 이용해서 지금같이 이걸 조금 더 높여도 되고 힘들면 좀 낮춰도 되고. 네. 오, 오, 되게 계단 시원해요. 같은 거 이용해도 네, 그렇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좀 불안하면 네. 벽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기대고 계시면 돼요. 기대고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저희가 이제 집에서 스트레칭 운동 하라고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도 이런 약간 쐐기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거 이용해서 사는 게 이런 원리입니다. 오, 되게 시원해. 안정감 있게. 네. 이렇게 종아리 근육을 늘려주면 다른 건강 효과도 얻을 수가 있다고 들었어요. 아, 그렇죠. 이거 해보시면 이 종아리가 이렇게 시원하다는 느낌이 있을 거예요. 엄청 그래서 시원해요. 네. 그 통증이 종아리 알 수 없는 통증이 근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가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이 그 근육이 이렇게 펌핑 작용을 해야지 심장으로 이렇게 중력을 이용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네, 네. 오래 서 있으면 다리 붓는다는 분들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운동을 하셔서 근력을 회복시키고 유연성 회복시키는 게 중요합니다.